안녕하세요. 환경 글로벌 마켓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 지킴이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특파원이고요. 월신나우를 진행을 하고 있죠. 저희 그 방송의 가장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윤재성 뉴욕생명자산운용의 최고 투자 책임자님을 오늘 모셔서 최근에 뉴욕 증시 상황 그리고 뉴욕 금융시장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우선은 엊그제 오늘이 4일 금요일 11월 4일 금요일이거든요. 11월 2일 날 11월 FMC가 열렸었죠. 그 FMC에 대한 평가, 전반적인 평가를 우선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웬만하면 좋게 봤어요. 왜냐면은 이제 조금 이틀이 지나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조금 파악이 되는 것 같아. 그 기자가 왜 그렇게 썼냐? 기자가 눈치가 빨라서 그분이 이 FOM 그 Fed 기자라는 거는 닉 티밀하우스. 예, 죄송해요. 월셔널의 닉 티밀하우스라고 그 페드의 지금 비공식 대변인 위스퍼러라고 부르고 있죠. 그 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거를 읽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정확히 알아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그 직원들하고 그 팀 멤버들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크랙이 생기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번까지만 해도 다 멤버들이 보팅 멤버들이 다 올리지 않는데 요번부터는 말리는 사람이 있어. 파월한테.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금 더비시를 넣었는데 파월의 진심은 헛기시야. 왜냐? 여기서 내가 저번에 한 말장난이지만 파월은 그 센트럴뱅크 지옥에 가기 싫어. 왜냐면 역사상 아처 버넌스를 기억하지 그 보팅 멤버가 누군지 기억 안 하죠. 네. 파월도 히스토리에 자기가 저 사람 때문에 또 일어났다. 아처 버넌은 실수했지만 파월은 히스토리를 다 그렇게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실수했다. 또 했다. 진짜 바보다. 이게 되게 싫어. 그리고 할 수 없이 이렇게 흐미하게 나왔는데 이게 엇갈려서 주식이 떴다가 떨어졌는데 나는 그거 지켜봤는데 나는 터닝 포인트가 파월이 아처 버넌 말을 못하고 한 말이 As I said in the last two conference, press conference 벌써 두 번 한 얘기 또 하겠다 그랬을 때 난 아처 버넌이 되게 싫다고 들려. 나는 그래서 주식이 확 깨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데이터도 그렇고 75를 고민을 또 해야 돼. 기름값도 오르고 차이나 리오프닝 다시 프레셔가 오는 것 같아. 인플레이션 프레셔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FMC에서 파월은 정말 진심으로 호키시하고 매파적이고 그래서 그 얘기를 충분히 했고 시장에 어느 정도 그게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 일부에서는 여전히 파월 의장의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 여러 가지 많은 발언을 했어요. 거의 다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게 매파적이었다 할 수도 없어. 그 정도로 매파적이었는데 이게 공갈포다, 엄포다, 약간 그러니까 뻥친 거다. 시장이 자기가 이미 미국 경제의 어떤 크랙 지금 말씀하신 약간 경기 둔화 이러다가 혹시 또 침체가 왕창 와가지고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겁을 먹어서 속으로 걱정이 되니까 약간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줄이려고 하는데 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줄인다고 하면 시장이 아싸 좋아 막 이러면서 흥분하고 막 이럴까봐 야 지금 볼 거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아니라 최종 금리가 얼마나 높이 가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 그거를 봐야 돼. 너희들 지금 흥분하지 마라고 하기 위해서 세게 얘기했다. Right. 근데 뭐 뻥은 뭐 당연히 아니지만 그 방금 말하신 그 포인트들은 다 맞아요. 왜냐면은 주식이 너무 뜨는 걸 싫어해. 왜냐면 그러면 다시 파이낸셜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이징되죠. 그래서 그거는 싫어하는 건 맞고 그렇다고 막 일부러 막 폭락시키는 사람은 아니고 근데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건 맞고 다 포인트들은 맞아요. 근데 페드가 그 파월이 제일 존중하는 게 그 자기네 멤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는 맞는데 허키시하게 가는 건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은. 결국은 그러면 그 뭐 진짜 호키시한 거냐 아니면 그냥 가짜로 호키시한 거냐 이거의 결론은 결국은 데이터에 달려 있어요. 그죠? 물가와 고용이 뭐 앞으로 좀 안 좋게 나온다. 이렇게 하면 파월도 그렇게 열심히 매파적으로 할 건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오늘 고용처럼 뭐 좋게 나온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좋은 거지만 사실 나쁜 뉴스죠. Right. 그렇게 나오면 파월이 정말 매파적으로 정말 할 거다. Right.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사실 오늘 아침에 지금 한 2시간, 3시간쯤 됐는데 고용 보고서가 10월 잡 리포트가 나왔어요. 잡스 리포트가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Right. 이것도 오늘도 재밌는 게 그 employment number는 26만 1,000. 예. 좋게 나온 거죠. 네. 매우 예상보다 훨씬 예상보다도 좋고 저번 달 것도 살짝 올라갔어요. upward. 올라갔어요. 살짝 많이는 아니지만 튼튼한 거 아니야. 끝까지 너무 튼튼해서 고민이고 조금 bullish한 게 dovish한 게 그 household survey. 이거는 전화로 걸어서 뭐 사람들 붙잡아서 하는 질문인데 unemployment랑 participation rate는 그냥 이거 survey니까 정확한 게 아니고 그 261 그거는 정확한 거예요. 사람의 W2 세금 내는 거 큰 회사들 정확한 넘버는 너무 세고 이 survey 넘버는 약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웬만하면 중소기업들 달달이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월급 안 주고 막 달달이 주든 석 달에 한 번씩 주는 이런 컨트랙터들. 그러니까 이래서 그냥 이거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면은 큰 회사들이랑 중소기업들이 직원들을 자를 수는 없어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temporary worker들, contractor들을 줄이는 거 아니야. 근데 보통 불경기 생기는 게 걱정하면 걔네들을 먼저 줄이죠. 걔네들은 뭐 이렇게 돈 안 주고 그냥 나가라 그러면 끝이니까. 그래서 크랙이 보이는 건 맞는데 아직도 너무 세.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하우스홀드 서베이 그러니까 가계 조사에서는 한 3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Right. 그거는 분명히 뭔가 그리고 파트타임은 늘었는데 풀타임은 줄었어요. 풀타임이 많이 그럼 줄었어요. 중소기업이지. 예, 풀타임 잡이 많이 줄었어요. 한 오케이. 40만 개인가 줄었어요. 난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정확히 하면 안 돼.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게 30만 개가 실업자가 늘어난 게 풀타임에서 43만 개가 줄고 파트타임이 16만 개인가 뭐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30만 개가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예 중소기업이 줄이고 있네. 자르고 있네. 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지금의 이 약간의 크랙 이런 움직임이 언제쯤이면 파월 의장이 만족할 만큼 그러니까. 이거 정말 꽤 생겼네. 내가 좀 이거 좀 속도를 낮추든지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춰야겠네라는 생각이 들까요? 뭐 신규 근데, 고용이나 주간 실업급여나 아니면 실업률 기준으로. 여기서 파월이 불쌍하다고 느끼는 게 여기서 아무리 데이터 드리븐인데 여기서 fact, historical fact, leading lagging indicator fact가 뭐냐면은 employment number는 뭐 6개월, 12개월 lagging이고 그렇죠? 예. inflation number는 here and now인데 파월이 그 레이버 꺾이는 confirmation 다는 못 기다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최악인 게 인플레이션이 꺾일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음 주 나오는 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이게 annualized number를 사람들이 보잖아요. 근데 month over month가 0.5면은 뭐 6점 몇, 그쵸. 뭐 이렇게 되고 뭐 0.4면은 뭐 6 미치고 뭐 나도 지금 수학이 머리에 기억이 안 남는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이게 좀 낮게 나와도 고민이고 높게 나와도 고민이고 별로 헤드라인이 주식을 움직이겠지만 파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낮게 나오면 왜 고민이에요? 왜냐면 오늘 같이 기름값 다시 오르면 다시 오르고. 근데 내가 보이는 거는 낮게 나오면 이거 이제 덜 올리겠네. 이래가지고 막 또 사람들이 흥분할 거다. 그치. 근데 이 하우싱도 김현석 씨도 말씀하셨듯이 하우싱 프라이스는 내려가는 게 보이는데 CPI는 렌트니까 렌트는 12개월 래깅이고 그것도 뭐 하우싱이 내려가면 렌트도 이벤츄얼리 내려가겠죠. 일단 살짝 올라갈 수 있어.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렌트를 더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것도 따라 내려가 래깅으로. 그러니까 라르다 데이터 내려갈 데이터가 래깅이야. 이래서 파월은 그냥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데 헤드라이트이 갑자기 고장난 상황에서 운전을 하는 거야. 느낌으로는 분명히 이 방향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거 앞에 보이는 신호등들은 다 고장났군요. 그러니까 신호등 고장난 상황이래요.
5분 후에 신호등이 들어오는데 지금 운전을 해야 돼. 래깅 데이터가 다 안 좋은데 얼마큼까지 올릴까? 제가 보기에는 이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 월스트리트에 뭐가 깨질 때까지 올린다. 데이터를 막 지켜보는 데이터는 그거는로는 안 된다 이거죠. 근데 뭐가 깨지면은 이렇게 되니까 죄송해요. 그러니까 뭐가 깨질 때까지 하지 않을까. 죄송해요. 미나리하고 오다 보니까 갑자기 좀 흥분이 됐어. 점잖아야 되는데. 다음 주에 나올 CPI는 어쨌든 뭐 높게는 나오겠죠. 예. 그 뭐 0.3, 0.2 이렇게는 안 가겠죠. 0.2 정도만 가면 사실 괜찮은데. 네, 그렇게 낮으면은 진짜 대박이겠지. 네. 그럼 주식 왕창 뜨겠지. 네. 잠깐이라도. 결국은 이 12월의 금리 인상 폭이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뭐 인플레이션은 별로 안 내려갈 것 같고 연말까지 고용도 별로 지금 안 내려가면 12월에 결국 50bp로 인플레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50bp로 인상폭을 줄이겠다는 게 파월 의장 말이었는데 Right. 75bp에 대한 베팅도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이 넘버 보고 75가 힘을 좀 더 얻은 것 같아요. 아무리 temporary crack이 생겨도 아직은 이르다. 75 다시 오를 것 같아 확률이. 그리고 오늘 Fed 펀드도 지켜봤는데 나는 아침에 봤을 때 5.2. 5.2. 근데 뭐 신인규는 뭐 5.25까지 올라갔대. 뭐 하여튼 5.2든 5.25든 0.25가 올라간 거야. 왜냐면 네, 0.2 올라간 거. 페드 미팅 끝나고 이게 4.97에서 4.90으로 떨어졌어. 맞아요. 근데 지금은 또 5.2에서 2오니까 이게 굉장히 발라타래요. 근데 몰라 하여튼 나는 5점까지 가겠지. 우리 그룹에 디베이트 할 때 뭐 더 위로 가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맞을 것 같네. 나도 할 수 없이 5.25까지 뭐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장에서 바라보는 최종금리 내년에 최종금리가 5.25 정도인데 그거를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나는 그 어제도 그 김현석 씨가 그 굿락 얘기를 하셨는데 나도 굿락 하시는 말씀에 다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sensationalize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이 하는 말을 다 듣지 말고 초점은 맞아요.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사람도. 페드가 끝까지 못 간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내년 언젠가 하면 이렇게 확 꺼져갖고 불경기가 오고 페드가 멈출 수밖에 없다. 나도 막 옛날에 한 얘기인데 그 기름값 200불이든 페드 펀드 이렇게 되는데 다는 못 간다. 그랬잖아. 그 전에 꺾인다. 기름값은 특별히. 그리고 페드도 이렇게 가면 꺾인다. 꺾일 거 아니야. 기름값도 200 못 가고 페드가 다 어디서 꺾일지 모르지만 꺾인다. 근데 제일 최악은 뭐냐면은 불경기가 생겼는데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 꺾여. 아니면 아예 그냥 6까지 가서 멈춰. 난 그게 제일 최악일 것 같아. 그러면 진짜 오 마이 갓. 어제 사실 그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침체가 가볍게 올 것 같은데 그걸로 인플레이션을 다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케이. 굉장히 불길한 얘기죠. Right. 근데 그 여자도 맞고 미국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왜냐? 그 메리 데일리 한 얘기. 그때 환경 컨퍼런스 바로 전에 메리 데일리가 블룸버그에 나와서 한 얘기. 유럽은 미국의 70년도에 인플레이션이에요. Supply side shock. 페드가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ECB가 뭘 해도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그 BOE도 불경기가 맞아요. 왔는데도 올렸잖아. 금리를 올려야 될 수. 왜냐하면 거기는 supply side shock이라서 할 수가 없어. 디맨드를 죽여야 돼. 미국은 반반이라 그랬어 메리 데일리가. 근데 그게 맞아. 뭐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서플라이 사이드도 있고 디맨드 사이드도 있어서 우리가 디맨드 사이드를 줄이면 물가 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이 엄청 큰 나라라서 유럽 다 포함한 큰 나라라서 미국이 죽으면 기름값도 죽어요. 근데 미국이 잘 되는데 유럽만 죽으면은 기름값은 계속 갈 수 있고 미국 마저 죽으면은 유럽은 불경기 벌써 그러니까 유럽 불경기, 미국 불경기, 중국 3%에서 2% GDP 떨어지면은 전 세계가 불경기인데 기름값이 혼자 어딜 갈 거야. 그럼 다 꺾이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없어. 근데 러가르드가 한 말 유럽은 맞아요. 지금 기름값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새 기름값은 한 뭐 80불, 90불 배럴당 그 정도에서 유지가 계속 100불 안 넘고 유지가 되면서
사람들 관심은 좀 많이 식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한 4% 정도 오르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중국이 경제 개방, 그러니까 봉쇄, 코로나 봉쇄 계획을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이제 풍문이 며칠 전부터 나돌다가 뭐 몇 개 지방 정부에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확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경제 정상화는 공급망의 정상화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유가로 보면 인플레를 부추기는 요인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배 아픈 얘기가 그거지. 저 그때 환경 컨퍼런스 때 OIH라고 그 프래킹, 그 드릴링 서비스 회사들 200 갔을 때, 200 갔을 때 꼭 샀는데 요번에 안 샀잖아. 2번 전에 샀는데 그래갖고 배 아프다고. 근데 지금 35%인가 이제 오늘 뭐 40%까지 떴을 수도 있지. 이렇게 막 하면은 너무 배 아픈데 그때 내가 걱정한 게 그거였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경제가 꺾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게 둔화되면은 꺾이는데 경제가 둔화는 아직은 안 되고 그래서 페드가 할 수 없이 막 계속 가고 이렇게 되면 기름값이 좀 더 버틸 텐데 불경기 생기면은 미국까지 드디어 불경기 생기면은 제일 먼저 막 하루 아침에 막 날아가는 게 기름값이에요. 그래갖고 그거 걱정해서 좀 너무 일찍 걱정을 해서 안 샀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게 너무 잘 될 때 이제 사야지 늦었어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지금은 에너지 관련 같은데 좀 투자하기는 좀 늦었죠.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전에도 그 얘기했는데 일주일 전에 산 사람이 그래도 나 지금 5% 7% 벌었는데 무슨 얘기 할 말 없어요. 근데 이왕 놓친 기차 막기차 그 마지막 중국 그것도 그러니까 별로 걱정은 안 되는군요. 왜냐면 미국이 꺾어지니까. 그러니까 리오프닝은 다 좋고 그러면은 그 짧게 방향은 다 좋게 가죠. 베이타가 주식들이든 뭐든 하이 리스크가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이 하지만 지금 저는 지금 이게 뭐 3개월 후에 더 떠면은 할 말 없고 그런데 불경기가 내년에 보이는데 이 막차를 타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은 이게 시간이 지나서 바텀에서 최고 밑에서 20% 위에 사는 게 매력적이고 제일 높은 데서 20% 밑에서 팔면은 좋은데 지금 기름 사면은 내가 보기엔 그 마지막 20%를 벌라고 살다가 운 나쁘면 30, 40일까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월가에서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는 꺾어질 거야. 어제도 보면 막 아마존, 애플 이런 데서 다 이제 하이어링을 이제 다 스탑 막 프리즈하고 전부 그리고 뭐 밑에 있는 리프트 이런 애들은 자르고 파이어링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날 수가 없다. 그리고 맞아요. 진짜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자동차 뭐 어떤 신용카드 론에 대한 APR도 다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앞으로는 인플레는 하여튼 줄어든다. 시간 문제긴 하지만 근데 한번 줄어들기 시작하면 급격히 떨어질 거다. 라는 생각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좋겠어. 어떨 때는 또 렌트하고 임금 때문에 안 떨어져. 그게 아무리 그런 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렌트하고 임금은 계속 유지될 거니까 안 떨어질 거야라는 쪽이 있어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렌트는 살짝 꺼지지만 진짜 불경기 아니면 안 떨어져. 그래서 그 렌트가 크게는 안 떨어지는 건 맞고 다른 거는 다 많이 떨어질 수 있지만 렌트는 제일 늦게 떨어지는 거고 그때는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게 떨어지는 거는 모르겠고 근데 다른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건 막 컴포넌트를 말하면은 방금 말하신 뭐 이런 건 많이 떨어지죠. 컨슈머들이 돈을 들 쓰고 이자가 이렇게 높아갖고 지금 크레딧 카드 빚진 분들 어떡할 거야? 막 7, 8, 9%가 지금 막 13, 15%로 갔을 텐데 갑자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최종금리를 지금 아까 5에서 5.25까지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 그게 맞다면 2년물 금리는 5%를 넘겠죠? 그렇죠. 2년은 무조건 5% 넘고 10년, 20년이 제일 그게 중요하고 궁금한 건데 아니 중요한 것보다 궁금한 건데 제 입장에서 중요해요. 그 투자하는 펀드가 그래서 근데 제가 이것도
한 5월 달만 해도 3%에 3.2에서 사고 3.5에서 사서 먹고 그러다가 다행히 2.5 치러 가서 팔았는데 지금은 고민하는 게 뭐야? 3.6에서 사고 4위로 안 올라갈 거라는 말을 지금 한 게 8월인데 지금 4.2 4.2에서 4.5, 4.6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2달 전에 한 말 지금 근데 나는 계속 사고 싶은 이유, 계속 살 이유가 난 시작한 거라서 계속 살 거고 아직 안 산 분들도 왜 지금이라도 사라냐? 지금은 채권에 그래도 끝이 보이기 올라가겠지만 시작해. 투자할 시점이다. 내가 조금 일찍 투자한 건 맞지만 끝이 이제 진짜 그럼 10년물은 4.5는 넘을 수 있어요? 4.5, 4.6까지는 갈 수 있죠. 그러니까 트레이셔리를 보면 supply, demand, liquidity 이슈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고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도 더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임팩트가 있는데 첫째 임팩트는 그건 것 같아. 그 전 세계 센트럴 뱅크 우리 사우디도 포함해서 다 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요새 제일 막 셀 사이드랑 무슨 대화를 하고 있냐면 일본 환율 어디까지 가냐, 어떻게 가냐, 너희들 헤징 코스트가 어떠냐, 일본 고객들이 너희들하고 뭘 사고 팔고 하냐. 그러니까 인디비주얼리 말은 못하지만 그 발륨 그림을 말해줄 수 지금 있잖아. 팔고 있죠. 일본. 너무 심하게 갑자기 팔고 있어. 아 그래요? 10년물 이런 것도? 2년물 이런 거 말고? 아니 긴 거를. 긴 거를? 보험회사들. 일본 보험회사들이? 미국, 한국, 일본 회사들이 여러 가지 다행히 있는데 그 트레이딩, 뭐 에너지 뭐 이런 트레이딩 하는 회사들은 짧게 갖고 가고 이익 남으면 여기다 놓고 헤징하는데 그걸 이제 갖고 가는 거야. 그러고 보험회사들은 무조건 길게 사야 되는데 그분들도 파는 걸 내가 볼 수 있는 게 우리 고객이야. 우리한테 길게 오래 투자하시는 분이지 오늘 내일 막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이 중국도 아니야. 팔고 중국도 일본이 팔고 중국이 팔고 걔네들이 다 1, 2위고 사우디도 지금 요새 판다는 소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그 러시아 프리즈 하고서 나서 자기네들이 미국 갖고 장난치고 있으면서 겁먹는 거 아니야. 미국 애들이 이거 프리즈 할까 봐.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도 막 팔고 있고 에브리바디가 그러니까 팔고 지금 있어. 말씀은 사우디의 MBS가 지금 바이든이랑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혹시라도 사우디를 상대로 제재를 할까 봐 제재를 하면 지금 사우디가 아마 2천억 달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국채가. 네, 몇천억 달러 있는데 그거를 팔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국내에서 수급으로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을 따라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이런 펀더멘탈이 아니라 수급 그러니까 디맨드하고 서플라이의 측면에 있어서 이게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금리는 무조건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달러가 4.6도 넘어가고 막 이런 거. 그 금리라는 게 네, 수익률이. 네. 근데 문제는 이일드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 보험회사들, 미국 펜션들은 이 가격이면 너무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랬죠. 그 일본 보험회사들이 JGB 20년 1.2에서 하고서 뭐가 그렇게 매력적인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러는 거야. 제일 큰 보험회사가 우리 라이빌리티 우리가 고객들한테 줘야 될 보험은 0.25래. 맞아요. 그래서 1.2가 그 20year가 1.2인가 1.3인가 이런데 1% 이익 먹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솔직히 더 먹고 싶어서 미국 왔지만 욕심 포기하고 1.2 먹어도 우리는 1% 스프레드 그럼 엄청 매력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미국 보험회사 우리 같은 회사도 4.2, 4.3이면 매력적이에요. 우리도 라이빌리티가 밑에 있어서 한 3%, 2%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3% 위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4%면 충분히 괜찮군요. 뭐 환해지 이런 거 필요 그래서 없으니까. 괜히 현찰로 갖고 기다릴 필요 없다. 그리고 보험회사라서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maturity가 생기고 계속 돈이 굴르니까 이 돈을 현찰로 갖고 있어서 6개월 후에 이자가 더 오를 거라고 뭐 일단 지금 4.2, 4.3에 그냥 사. 그러는 돈이 들어오는 거라서 여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게 어디도 올라갈 거를 걱정하지 말고 다 이렇게 지금부터 연말까지든 내년 초반까지들 얼만큼까지 갈 거 걱정하지 말고 불경기가 생기면 그게 어디에 골프 칠 때 홀을 보고 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흐름을 보고 공이 던지면 어디로 흘러갈까. 내가 그랬죠. 저번에 뭐 유명한 골프 선수랑 쳤는데. 저스틴 토마스. Right. 그 사람은 진짜로 그 사람이 처음 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는데 너무 매력적인 게 그 사람은 진짜 갖다 찍었어. 홀 바로 옆에. 공이 쭉 흘러내려가더라 왼쪽으로. 근데 나는 잘못 쳐서 오른쪽으로 쳤어. 그랬더니 이쪽으로 왔어. 딱 홀에서 멈췄어. 그래갖고 내 걸 뽑아서 쳐야 돼. 스크램블 치는데.
똑같은 거야. 제발 부탁하는데 지금부터 연말까지 막 이거 고민하지 말고 어떤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라 흐름을 봐라. 흐름을 보면 이게 결국은 높아질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내려오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근데 어디서 멈추냐? 나는 recession 생기면은 미국, 그러니까 유럽은 벌써 생겼으니까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야, recession이야 이거는, right? 미국만 이제 남았어. 그리고 중국은 뭐 2%까지 갈 건데 2%면 중국은 recession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0까지 가려면 진짜 최악이고. 중국이 2% 가고 유럽, 영국 recession, 미국 recession 생기면은 그 채권 yield가 어디 갈 거냐? 나는 3% 밑까지도 가능하다고. 10년물이 3% 밑까지. right. 거기까지 못 가는 이유는 최악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꺾이되 6, 5, 4 그쯤에서 멈춰. 그러면은 채권이 이자가 내려올 때 많이는 못 내려올 거야. 그래서 3까지는 갈 수 있고 3 밑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3 정도에서 지불항이 와도 멈추긴 멈춘다. right. 인플레이션이 진짜 그 군락 말대로 2점 찍으면은 무조건 3 밑으로 내려가지만 인플레이션으로 갈 것 같아.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경기 침체는 거의 이제 100%라고 깔아놓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100% 온다. 언제?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지요. 근데 이것도 저번에 한 말 똑같은데 first quarter, second quarter, third quarter 놓고 고민을 하는 것 같아. 내년. 우리 그룹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리고 이따가다 런치 이런 세션 가면은 서베이 하잖아. 네, 그렇죠. 너희들이 한 얘기 이렇게 에버리지를 보여주는데 무조건 금년이 다 들어와 있어 이제는. 2024년 아무도 없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안 찍어. 이제는 확률은 아예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런 질문은 사라지고 언제 오냐만 있다 이거죠. Right. 이런데 침체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침체가 와야 결국은 물가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침체를 이번에 FMC에서 파월 의장의 말을 들어봐도 거의 침체를 연착륙 확률 매우 좁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침체는 기본 시나리오야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파월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옛날에는 더비 실수를 해갖고 내가 맨날 뭐라 그랬잖아. 너무 호키시하겠어. 요번에 허키 실수한 게 soft landing 확률이 계속 좁아. 그 얘기하고 나는 진짜 이제는 실수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게 그 AP 통신 기자가 그 질문했잖아요. 일부러 했다고? 일부러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보려고. 왜냐하면 그렇게 막 그때 지금 주가 지표를 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파월 의장이 막 그래서 자기 열심히 그 매파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AP 통신 기자가 지금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해요라고 떠보니까 갑자기 확 열을 받아서 야 내가 이때까지 한 말이 다 이거야. 짜자자자 얘기하고 정리해서 야 우리의 결의를 좀 그러면은 파월 화가 났다는 거야. 천국 갈 거야. 화가 나서 그렇게 딱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와서 사실은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이랬으면 표정이 어땠을지 잘 몰라요. 그러면은 내 생각에 맞아서 천국 갈 거야. 근데 이 문제는 그거예요. 침체는 와. 침체가 오는데 이 다가오는 침체가 그동안은 샬로우하고 얕고 짧을 거다. 이렇게 봤는데 요새 나온 얘기는 야 그게 개런티 된 게 아니야. 한 번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내년 초 정도면 미국 소비자들이 가진 잉여저축도 다 써. 서플러스 된 그런 것도 다 쓸 거야 거의. 없어. 그러면 심각한 침체, 길고 심각한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주장들이 일부 나와요. 모하메드 엘레이령 같은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한 말을 살짝 동의를 못하는 게 그러니까 베이스 케이스는 꾸역꾸역 들어가서 꾸역꾸역 나온다. 그러면은 얕고 길게. 왜냐면은 얕게 들어가면은 페드가 너무 이렇게 막 빨리는 못 내리고 내리는 방향. 그러고 회복도 피스칼을 못 하니까 도움 없이 혼자 약 병원 없이 혼자 회복해야 돼 집에서. 그 환자가 아니면은 깊게 뭐가 깨져 갖고 깊게 가면은 그때는 할 수 없이 페드가 막 내리고 피스컬도 생각해야 돼. 그래서 깊게 짧게 아니면은 얕게 길게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얕게 길게를 지금은 보시는 거고 뭔가 깨지면 깊이 짧게 가는데 왜냐면 도움이 오니까. 근데 이렇게
뭔가가 터지면 어디서 뭐가 터져요? 미국에 제가 월가에서 뭐가 너희들 터질 게 뭐가 있냐? 모르지 아무튼.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미국에는 터질 게 없다. 너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뭐 가게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많이 올라진 게 않았다는 거죠. 그치. 가게도 괜찮고 기업들도 그동안 금리가 낮을 때 리파이낸싱을 많이 해가지고 Right. 지금 뭐 맞아. 어떤 하이힐 같은 게 많이 올라도 타격이 바로 오는 건 아니다. Right.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 가게 뭐 정부가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달러 지금 강세고 그리고 뭐 특별히 깨질 게 없다는 거예요. 깨지면 바깥에서 깨진다 이러고 있던데. 그건 정확히 맞는 건 맞는 말은 아니고 뭐가 깨질 때까지 올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깨지긴 깨진다고 믿는데 뭐가 깨진지 모르는 거지. 그거는 국내에서 말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뭐 깨졌다고? 아니, 그러니까 국내에서 말하는 거죠. 해외에서 뭐 지금 벌써 영국 깨지고 있고. 그거 상관없죠. They don't care. 미국 사람들이 미국을 걱정하는 거지. 뭐 일부러 케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걱정을 먼저 그렇죠. 해야 돼. 네. 근데 뭐가 깨지긴 깨질 때까지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 드리븐 페드가 너무 많이 올려갖고 뭐가 깨지면 멈춰야 되니까 깨져서 멈추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깨질 때까지 멈추는 거라는데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뭐가 깨질지. 근데 그 전에 그 리얼 에스테이트 얘기도 내가 지금 너무 막 조심히 지켜보는 게 지금 헤드라인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는 그 모르게지 마켓이 숏. 그래서 막 이자 올리면 변동금리. 여기는 고정금리. 그래서 그게 거기서 그리고 캐나다 너무 많이 올랐고 변동금리 마켓이니까 진짜 심하게 깨지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깨지는 거죠. 근데 한국도 포함해야 되잖아. 한국도 그런 마켓이니까. 그래서 한국 지켜보는데 한국은 세계 경제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born there 그러니까 지켜보는 건데 미국은 안 그래요. 진짜 그분들이 맞아. adjustable rate 나 같은 사람도 10년 묶어놓고 빌렸어. 그렇게 보면은 전혀 신경 안 써. 9년 더 작년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문제 없어요. 그리고 길게 많이 했어. 똑똑하게. 요번에는 그리고 회사들도 다 늘렸고 하이힐드도 매력적인 게 요번에는 매력적인 게 빌리는 사람들도 최악의 안 좋은 회사들은 다 뱅클로운 마켓으로 갔어. 아예 그걸 사면 안 돼. 하이힐드 마켓은 에너지 회사들이 많고 튼튼한 회사들이 많이 왔고 포드 이런 회사도 많고. 그리고 2년 더 남았어. 크게 2023년도 리파이낸스 하는 회사들 없어. 2년 후면은 불경기 다시 회복할 때 해야 돼. 그때까지 안 망한다. 자금 사정 크게, 괜찮다. 그러니까 2008년도가 제일 최악이었던 게 회사 종류도 후진 회사들이 와서 돈을 빌렸고 그때 매출리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그때 망한 회사들은 특별히 제일 후진 회사들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때 망했어요. 돈을 굴려야 되는 회사들이 망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하이힐드 시장의 스프레드가 생각보다 안 벌어지고 있다. 안 벌어지고 그러니까 많이 뭐 600bp 정도 갔다가 이게 900bp 정도까지 가야 위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가고 막 600bp 때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투자를 막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하는데 하이힐드는 잠깐만 이거 망가지는 얘기 끝내자. 뭐가 망가질 때 뭘 망가지는 거를 지켜보고 있는데 나는 리얼 에스테이트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direct lending market, private market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럼 리얼 에스테이트 먼저 말할게요. 리얼 에스테이트를 보면은 그 이커머스가 10년 전부터 그림이 나왔잖아요. 15년 전부터. 그러고서 코비드 때 최악이었잖아. 그러니까 경제도 문제였고 트렌드도 문제였는데 그래서 지금 10년 리턴을 보면 30-40% 밑이야. 그래서 아예 지금은 좋아. 왜냐면 미국의 한국 분들이 못 가셔봤겠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에 빌딩들이 있었는데 쇼핑몰들이 있었어. 그 안에 한국도 그런 거 있죠. 우드버리 같은. 그런 게 이제 다 망가지면은 이게 매력적인 게 그러니까 상업용 상가 건물 이런 걸 말씀하시는 큰 땅이 있잖아. 그래갖고 애마존이 웨어하우스 만들었지. 그래갖고 회복했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닥이 보이는 거야. 그거는. 그러고 이제 미국으로 매니팩처링 다 갖고 오면은 이렇게 매력적인 땅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어. 근데 멀은 아니지. 근데 오피스가 그 그림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work from home도 이커머스 같이 인터넷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 트렌드가 있고 다 돌아오라 그러겠지만 하이브리드잖아. 그럼 우리 회사도 리얼 에스테이트 풋프린트를 줄이고 있어.
그럼 다 줄여.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부동산에서 뭐가 터지면 레지던스는 아니고 오피스가 제일 문제고 그 다음이 몰 같은 거는 이미 문제를 겪었었다. 그래서 그건 기회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오피스를 보면은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오피스가 문제일 것 같고 그래서 interest rate coverage ratio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보면은 interest rate coverage ratio가 내가 번 돈으로 이자를 낼 수 있는 그의 튼튼함이 계속 줄어들고 맞아요. 그게 안 좋고 또 뭐 어디서 깨질 수 있냐? private market, direct lending market이 그 저번에 파워 마르크스도 그랬잖아. 너무 매력적이라고. 네. 10%에서 12%를 우리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데 그럼 지금은 그게 12에서 14로 될 거야. 매력적이에요. 돈 다 돌려받을 수 있으면. 근데 돈 빌려줄 때 돌려받을 수 있냐, 못 받냐,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회사는 법적이야. 그 사람이 10에서 12%면 우리는 10%였어. 지금 그 사람이 12에서 13%면 우리는 12%고. 우리는 법적인 회사야. 그 중에 제일 좋은 회사만 골라서 우리는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선전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부러 우리는 안전하게 빌려준다고. 근데 이것도 지켜보면은 우리는 interest rate coverage가 아직도 좋아요. 근데 거기서 막 뭐라 그러나 유니 트란치라고 좀 위험하게 너무 레버리지를 아예 일부러 더 넣어서 이자를 더 받고 싶은 욕심낸 사람들 그 사람들 많이 깨질 거야. 오케이.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지금 한 110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달러는 강세, 무조건. 계속 강세. 근데 내가 옛날부터 달러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1,500 그랬는데 1,500 당연히 쉽지. 1,500원. 그렇게 쉽진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오르는 건 맞지만 이제 마지막 20% 오르는 거니까 그렇게 막 쫙쫙은 안 올라요. 다행히. 이것도 근데, 어차피 끝으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금리 올라가서 달러가 세지는 부분도 있고 불경기 생기면은 다 안전자산. Right.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려서 막 1,550, 1,600까지 가면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막 갑자기 1,100, 1,200에서 쫙 올랐잖아. 석 달, 넉 달 동안. 그래서 고민하시는데 캐치업한 거야. 일본이랑 비슷하게. 오케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